스포츠의 다채로운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M 이종입니다. 오늘도 곽성우 해설위원과 박윤미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동국 선수가 프로축구 최초로 공격 포인트 200개 고지에 올랐습니다. 역시 라이온킹답죠. 그렇죠. 이동국 선수 하면 이제 그 득점을 많이 올리는 골캐터라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네. 어시스트 부분에서도 지금 55개, 득점 145개를 해가지고 200포인트를 달성해서 프로축구 사상 최초죠. 결국은 그 프로축구 선수 하면서 대표 선수 하면서 프로축구의 많은 어떤 어려운 경기 속에 부산 속에서 극복한 아주 훌륭한 기록이고 또 프로축구가 지금 그 145골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기록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가 또 한 번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데요. 박윤미 캐스터, 이동국 선수의 기록이 당분간은 깨지지 않겠죠? 네, 이동국 선수의 절친이자 라이벌인 김은중 선수가 공격 포인트 73개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또 둘 다 노장이지만 그래도 그 둘의 결정적 괴량이 아직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과 갱신이 당분간 쭉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라이언킹의 위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늘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스포츠M,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프로배구 흥국생명 김산희가 아제르바이잔으로 이적하며 FA 선수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아시아 삼보 선수권 대회가 용인에서 31일 개최됩니다. 31개 시군이 참가하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지난 14일 연천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준마탐험대가 지난 17일 15일간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평택 한광고가 전국 사격대회에서 남고부 50m 3자세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용인 구성중 김효석이 전국 종별 핀수영 선수권 남중부 짝핀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아시아 삼보 선수권 대회가 용인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님, 삼보라는 종목이 굉장히 생소해요. 일단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하는 건 이제 무예라고 생각해서 이제 호신술로 격투기로 이제 상당히 그 유럽에서 유명한데 특히 그 푸틴 대통령이 국제 삼보 연맹 그 명예회장으로 있고 또 선수로 네.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최근에 어떤 그 러시아에서 국기를 삼으면서 상당히 그 열심히 미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러시아 근처 유럽에서는 이제 삼보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스포츠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됐어요. 특히 그 삼보를 러시아에서 이제 국기로 정해가지고 2020년 올림픽 종목을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고 이제 그 정책적으로 미는 건데. 네. 결국 이제 아시아가 한국이 상당히 최고의 어떤 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의 그 용인에서 경기도 용인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역시 그 한국의 교도를 삼아가지고 세계적인 상품화 시키는 그런 어떤 그 대회를 여는데 역시 한국의 이상이 이제 많이 커졌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체급별로 출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삼보의 매력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런가 하면 박윤미 캐스터 준마탐험대 소식도 있었죠? 네, 경기도 생활체육회가 등산에 대한 또 여성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렸는데요. 바로 여성 해외 원정 탐험대입니다. 27명의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요. 안나푸르나를 등반한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와, 대단한데요? 네, 바로 경기도 홍보와 또 민간 외교 활동까지 톡톡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준마탐험대 이름부터 왠지 정이 가는데요. 경기도 여성생활체육인들의 힘을 보여주길 바랄게요. 스타들의 리얼 스토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박윤미 캐스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죠? 네, 바로 이분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꽃가마를 타는 분입니다. 또 모래판 위에서 더욱 빛나는 남자죠. 대한민국 최강 씨름 부인 바로 이주용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위원님, 이주용 선수라면 뭐니 해도 이 오금 당기기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네, 씨름에는 어떤 삿바 싸움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손과 그다음에 이제 허리, 하체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들배지기, 그다음에 뒤집기, 잡채기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주용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오금 당기기라는 것은 그 손과 허리와 가슴
한 번에 같이 순발력 있게 밀어치는 그 기술인데 네. 특기입니다. 이 한 기술에 걸리면 누구든지 다 넘어지기 때문에 또 이 기술 때문에 별명이 불도저입니다. 빠른 스피드, 순간적인 어떤 그 판단력, 뭐 상대의 어떤 그 공격의 흐름을 대치기 하는 그런 어떤 그 오금 당기기 기술의 어떤 명수입니다. 네, 이 불도저라는 별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최근에 전성기라고 할 만큼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제 기술로 네. 어떤 그 금강급 또 한라 장사를 다 차지한 선수고요. 특히 그 전년도에 그 시륜협회에서 이제 우승을 받고 또 네. 올 설날 그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역시 이주영 선수 어떤 그 기술 싸움에서의 어떤 그 대중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시름판의 어떤 그 주역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씨름 인생에서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총 모두 12번이나 꽃가마를 탔다고 해요. 그의 남다른 비결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씨름 명가 수원시청의 불도저 한라장사 이주용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 때 이렇게 모습 뵈고 또 실제로 뵈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황정민 그 배우 느낌이 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주변에서 좀 닮았다라는 소리 안 해요? 예. 조금은 들어봤는데 네. 예. 굳이 제 입으로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그 장사 타이틀 따셨을 때 뵈니까 네네. 그 공룡포인가요? 맞나요? 네, 그 네. 위에 이제 화려하게 옷 입는 네, 용포. 예. 아, 용포.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꽃가마를 타잖아요. 네네. 모든 씨름 선수들의 로망일 텐데 그때 네. 이제 기분이 어때요? 꽃가마 탔을 때의 기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예. 아내 생각이 나요. 항상 네. 시합 때 되면 아내가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내는 제 경기를 한 번도 생방송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 이제 기도 마치고 내려올 그 아내 생각이 나죠. 네. 훈련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우선 매일마다 제 자신을 넘어서는 그 훈련이 네. 굉장히 힘들고요. 부상에서 네. 부상을 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이 부상 때문에 내가 괜히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정신력에 관한 부분을 부분에서. 중점으로 예, 훈련하고 있습니다. Setting sun, you wait for everyone to remember all that's gone and what will be. To open up so we can truly see despite our differences. 네, 다음으로는 이주용 선수를 조금 네. 더 알아보기 위한 스피드 퀴즈입니다. 네. 그냥 OX로만 네.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씨름을 시작하게 된 게 빵 때문이다. OX? 오. 어떤 이야기예요? 그 초등학교 때 네. 이제 운동부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저희 초등학교 때 씨름부에서 빵뿐만 아니라 그 하얀색 우유 말고 네. 딸기 우유, 초코우유도 많이 줬어요. 아, 먹고 싶은 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뭐 삿바 조금만 차고 예, 자세 기둥 뭐 하고? 예, 기둥 잡고 삿바 이렇게 자세 잡는 연습 10분 하고 막 마음껏 먹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오랜 시간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씨름에 대해서 시작하게 됐군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삿바를 했을 때 내 모습이 더 멋있다. 삿바 팬츠 입었을 때가. OX? 오. 예. 네. 네.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결혼식 사진을 네. 이렇게 웨딩 촬영을 네. 제가 삿바 팬티 하나에 씨름 팬티 하나에 삿바 차고 그리고 네. 안에는 웨딩 드레스 입고 이렇게 어머, 멋있어요. 예, 그렇게 찍었어요. 그 사진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네. 참 저는 삿바 찰 때가 가장 좋습니다. 모래판 밖에서 혹시 네. 씨름 기술을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들이 뱃속에 하나 있고 네. 아내 뱃속에 하나 있고 아들이 또 2명이 또 있어요. 총 3명이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제 경기하는 거 보고 아빠 씨름해요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씨름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래판 밖에서 집에서 이렇게 씨름을 네. 하긴 해요. 아까 말씀처럼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노시다가 네. 아이가 진지하게 네. 아빠 나 씨름하고 싶어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우선 대답은 네. 안 되라고 네. 하고 싶어요. 단호하게. 이유는요? 왜냐하면 뭐 운동을 제가 씨름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선 시키고 싶지가 않고요. 아, 그리고 아이에게는 너는 씨름보다 더 네. 멋진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갖췄기 때문에 너는 더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주영 선수는 만약 씨름을 안 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네. 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런 게 꿈이었어요. 저는 국가 외무고시를 봐서 네. 저는 정말 큰 은행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큰 은행에 가서 예, 큰 일을 되게 하고 싶다. 그런 외교적인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예, 정말 운동을 지금처럼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런 일에 매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주영 선수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10년 후의 모습. 네. 굉장히 제 진로에 대해서도 예, 많은 고민이 되는데 아마 씨름 쪽에서 지도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온 가족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 씨름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네. 좀 팬들이 많아요. 네. 그런 팬들에게 각오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예, 씨름 팬 여러분, 저희 씨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씨름 선수들 예전과 못지않게 정말 피나는 훈련으로 예전에 그런 황금 같은 전성기 시대를 다시 부흥해 보려고 지금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청 이주영 선수 그리고 수원시청 씨름단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주영 선수 승승장구의 비결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박유미 캐스터, 씨름 선수 하면은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선해 보여요. 네, 그죠. 이주영 선수가 그러는데 사실 삿발을 이렇게 잡으면 그때의 경기의 날과 또 그 선수의 기량이 그대로 느껴진대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씨름이라는 종목이 좀 섬세한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이주영 선수의 꿈은 은행원이었대요. 상상이 가세요? 잘 안 어울려요. 네, 그만큼 제가 직접 만나고 오니까 선하시고 착하시고 또 다정다감하시고 사실 제 이상형이에요. 네, 볼매네요. 볼수록 그죠? 매력 있는 이주영 선수 그 포감인데요. 위원님, 선수들이 씨름 부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프로 씨름 대회가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어요. 네, 그 한국 민수 전통 씨름이 국제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48개국이 이제 한국 국제 씨름 연맹이 돼 있어가지고 국제로 앞으로 나갔지만 국내에서 네. 씨름인들이 지금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씨름 협회랑 그다음에 한국 씨름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두 단체에서 일단은 그 합의는 봤어요. 프로 씨름을 다시 대회를 열어가지고 활성화시키자. 예전에 그 이만기 선수, 이봉골 시대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네. 특히 이재용 사 같은 저런 어떤 그 기술 씨름이 스타가 되고 또 대중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장애물이 좀 많아요. 일단은 그 현대 사물한 프로 팀이 하나밖에 없고 네. 나머지 지자체 다 아마추어 팀이기 때문에 이 해결점이 좀 큰 숙제입니다. 네, 이주영 네. 선수가 앞으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마음껏 모래판을 호령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네, 박유미 캐스터, 이 인사이드 스포츠 중에서 가장 혹독해 보이는 훈련 현장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몸치라서 그런지 사실 몸을 쭉쭉 늘리고 구부리고 사실 손현재 선수의 리듬 체조 같은 그 종목을 보면은 제가 더 무섭기도 하고 소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현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바로 남자 기계체조 꿈나무들을 만나볼 텐데요. 윤희 경기도에 체조로 유명한 학교들이 많죠. 네, 어떤 그 경기도 수원에 많이 몰려 있네요. 특히 네. 수원의 영화초등학교, 소녀체전에 다가랑, 6관왕을 했고요. 어떤 수원 북중학교, 수원 농생명과학고가 네. 또 초, 중, 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받쳐 있기 때문에 선수급도 좋고 상당히 경기도가 한국 체조에 상당히 최고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수원에 정말 이 소년 체조 스타들이 많이 배출됐네요. 지금 그 자리를 노리는 경기도 초등부의 최강자들이 합동 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데 모인 이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양원의 신기술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여기 그의 열정을 빼닮은 체조의 꿈나무들이 모였으니 경기도를 대표하는 소년 체조왕들을 소개합니다. 10m 길이의 로프를 맨손으로 오르는 아이들. 다리에 줄을 감지 않고 오로지 팔 힘으로만 버텨냅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고된 체력 훈련의 연속. 이달 25일부터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나갈 남초부 도대표들의 훈련 현장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인가요? 처음에 체조 동작이 무섭기 때문에 아이들이 겁을 많이 먹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신감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가 보조를 직접 통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영화초, 세류초, 일산초 등 5개 학교에서 모인 5명의 경기도 체조 유망주들. 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라 경쟁심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시합 끝나고 단체 종합할 때 같이 서 있을 때 친구들이랑 그럴 때 가장 경기도 체조는 지난해 전국 소년체전에서 단체 종합 우승, 개인 종합 3위를 차지했는데요. 올해도 역시 멤버들의 실력이 뛰어나 막강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중 지난달 경기소년체전에서 6관왕에 오른 전민수 선수. 기본기가 탄탄해 더욱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주 종목은 링. 고등부 선수들도 어려운 프론트 플립. 높은 난도의 기술을 펼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조를 시작해 놀라운 재능과 근성을 보여준 체조 신동입니다. 코치님이 제가 못하는 걸 지적해주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단현배 선수도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 철봉에서 초등부 최고 난도를 펼치는데요. 공중에서 2바퀴 돌고 착지. 특히 흔들림 없는 내리기 동작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자신 있는 종목은 마루하고 철봉이고요. 그 이유는요. 제가 그 기술을 확실히 알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또 해보고 하면 결국에는 알 수 있게. 기계체조의 경우 남자 선수는 마루와 안마, 링, 도마 등 총 6가지 종목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각 종목에서 규정 연기와 자유 연기를 실시, 점수를 합산하는데요. 이번엔 정해진 경기 시간에 맞춰 실제 시합처럼 진행되는 전습 훈련. 유연성과 힘, 균형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합니다. 특히 정지 기술 실수는 감점이 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연습 상황에도 시합을 대비할 때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긴장을 안 할 수 있도록 전습 시합 상황과 똑같이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학선처럼 금메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멋진 체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뛰어오르고 구르는 선수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노력하는 모습은 이미 아름다운 챔피언입니다.
박유미 캐스터 엄마 미소로 계속 쳐다보시던데요. 네, 사실 몸을 던져서 하는 기술이라서 그들 너무 무서울 텐데 그걸 참고 묵묵히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엄마 미소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계체조의 훈련은 99%가 반복이라고 해요. 우리의 꿈나무들이 열심히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훈련은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표정이 밝고 또 의젓해 보여서 마음이 놓이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했거든요. 저 네. 어렸을 때 운동이 저 기초가 바로 이제 국가대표가 될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인터뷰 할 때마다 금메달이 목표고 또 우리나라에 좀 살아있는 양학산 선수가 있습니다. 네. 신이죠. 어떤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꿈을 갖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저 어렸을 때 생각하고 또 분명히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보입니다. 맞아요. 우리 선수들이 지금 흘린 땀이 당장은 아니지만 꼭 언젠가 분명 멋진 성과로 나타내길 바라볼게요. 경기도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에게 워너비 코너죠. 우동소 시간입니다. 두 분 평소에 나만의 호신술 갖고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어릴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상대한테 호신술을 뭘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 건강한 모습이 곧 호신술이었어요. 박유미 캐스터는요? 저는 사실 화장법으로 있는데요. 쌩얼이면은 호신술이 되지 않을까 또는 저의 이러한 막강한 애교가 또 다른 호신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동소 주인공들이 바로 이 호신술의 대가들입니다. 바로 합기도 동호회인데요. 위원님, 합기도는 어떤 종목이죠? 합기도는 기술이 한 3,000여 가지가 됩니다. 와.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상대를 먼저 선제 공격보다도 방어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 호신이기 때문에 잡기술이 상당히 많죠. 특히 간절, 굽소, 그다음에 검술, 낙법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배워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우동소 시간은 이 호신술 필요하신 분들 또는 밤길 무서운 여성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원 정무합기도 동호회입니다. 축구 수도 수원의 상징 수원 블루윙즈. 태권도와 수원을 해외로 전파하는 수원시 태권도단. 이젠 우리도 수원 알리기에 앞장선다. 실력파 합기도 전사의 후예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하나 둘. 스트레칭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의 우동소 주인공. 수원에서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합기도단이라고 하는데요. 소개 나갑니다. 수원시 생활체육합기도연합회 소속의 수원 정무합기도단. 2003년에 창단해 120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수원시장배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수원의 대표 합기도단입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훈련이 한창인 도장. 온몸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합기도 고수들의 무술 실력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이 정도 실력이면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협회나 아니면은 시도 행사에서 시범들도 보이고 자해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선생님들도 지도도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범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경력 5년, 하루에도 몇백 번씩 부르고 달리며 낙법을 연습하는 회원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명성을 그냥 쌓은 게 아닌데요. 운동한 지는 6, 7년 됐고요. 연습할 때는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실전으로 하면은 몸을 보호할 수 있어서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바로 실전에서 유용하다는 것이 바로 합기도의 강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다리 찢기도 마냥 힘들어 보이는 이 남자. 스포츠엠 조연출이 호신술의 위력 처음에 나섰습니다. 먼저 관장님으로부터 신의 한 수를 전수받고 번호가 잡은 상태에서 45도 방향으로 틀어서 어머나 제대로 넘어졌다. 스포츠 PD 나쁜 사람. 그런데 동률 씨 이제 시작인데 어쩌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호신 기술들은 힘이 약한 여성들도 기술만 알아두면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치안 연기 다시 한번 도전. 하지만 결과는 역시 훈장 같은 고통뿐. 밤길 무서운 분들 합기도 호신술 강추입니다. 장난 아닌데요. 이거 진짜 실전이면은
팔 나가겠는데요. 모든 신체 부위가 단련되는 건 물론이고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서 여자들이 특히 이제 호신술 같은 걸 여기 합기도라는 운동은 호신술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엔 대련 시간. 따뜻한 인사로 대련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대부분의 단원이 초등학생 때부터 함께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 하지만 도복을 입고 있는 이상 오로지 실력으로 평가받는 경쟁 상대입니다. 눈으로도 쫓기 힘든 별난한 몸놀림, 단번에 이루어지는 쾌속의 기술.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이들에게 합기도는 즐거움 그 자체라고 합니다. 저 어울려가지고 운동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급수가 좀 올라갈 때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실력이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셔서 늘 때 좀 기분이 좋고 그래요. 자기 자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다 보면은 기술도 늘고 밤길 같은 데 가도 두렵지 않고 합기도로 수원을 평정하고 이젠 더 큰 무대를 꿈꾸는 이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합기도로 하나 되는 최고의 무도인들이었습니다. 박유미 캐스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치안 역할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우리 조연출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술 정도는 배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한두 개 정도는 배워놓으려고요. 네, 격투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하는 대화잖아요. 위원님 참 솔직한 매력이 있는 운동 같아요. 네, 잘 보셨어요. 이게 참 찾아보니까 약 3,000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 어떤 채술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무예로 바뀐 건데 상당히 동양 이해에서 다루는 경락, 그다음에 신체 급소, 호흡의 원리 등에 상당히 과학적이고 짜임새 있는 무술이에요. 네. 어떤 저런 합기도를 배움으로써 상당히 부드럽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다는 그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오늘 합기도부터 체조까지 참 활기찬 소식 많았는데요. 아직 스포츠엠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바로 위원님, 오늘의 키워드 뽑아주시죠. 요즘은 류현진 투수가 별명이 몬스터, 이제 괴물이라고 그러죠. 네.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장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주영 선수도 봤고요. 또 정직한 땀을 흘리는 기예철 선수도 역시 정직하고 많은 훈련의 땀은 상당히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홈런왕 왕정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라 노력하는 인간이다. 네, 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 되시고요. 스포츠M, 티브로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스포츠 메신저 스포츠M!